그의 모습은 여느 환자들과 다른 게 없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궁금해하는 것, 바로 그의 목소리였다. 목에 관장근 있잖아요. 교수님이 못 막는다고 그러시던데요.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건조한 기계음. 전기후드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닌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 마이크가 없으면은 말을 아예 못하죠. 나오질 않으니까. 목에 뚫은 구멍으로 숨을 쉰다는 환자. 암은 그렇게 그의 삶을 바꿔놨다. 저 아인도 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위가 조금 넓어져요. 그걸 다 치료하려니까 이제 잘라내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해서 좋아진 거죠. 암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먹고 말하는 기능을 잃을 수도 있는 후두암은 남성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두경부암 중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다. 긴장하지 마.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생할 확률은 10배 이상. 지금 후두암이 한국 남성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이동기 씨.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잔뜩 쉰 목소리에 거친 숨소리까지. 심상치 않은 증상이었다. 꼭 침 삼키십시오. 네, 됐습니다. 한 번만 더.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그의 후두는 거의 막혀 있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누워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서 제가 내시경을 봐서는 숨구멍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 구조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일부 남아있는 게 이 뒷부분, 이 주름 쪽. 이 부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후두의 정상 조직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정상 후두는 양쪽 성대가 선명히 보이지만 이동기 씨의 경우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막혀버린 상태다. 네. 움직여도 숨이 차시고 뭐 계단도 올라가도 숨이 차시고. 네. 어떤 검사를 좀 진행하기 전에 우선 급한 건 기도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천상 기도 확보를 하려면 기관절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후두가 막혀버려서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 일단 막힌 숨길부터 터주는 게 급선무지만 더 힘든 치료 과정을 예감하는 노영수 교수다. 지금 생긴 모양을 봐서 90%는 후두암이고요. 또 후두암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아요. 후두는 발성 외에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데 바로 호흡 기능이 그것이다. 후두는 폐로 통하는 기관의 입구로 성대가 개폐되면서 기관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연결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 폐로 보내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식도로 음식이 들어갈 때 반사적으로 기도를 폐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들려 정상적인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게 기도 입구부 일부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거의 지금 한 6mm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내시경 봤을 때 굉장히 좁아서 일단은 응급기관절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직검사 오늘 하고 기관절개술은 상부기도, 즉 입에서 성대를 통해 호흡하지 못할 경우 목 앞부분의 구멍을 뚫어 기관으로 직접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편안하게 숨 쉬어보세요. 이 호흡기 튜브가 이제 후두를 대신해 직접 기관으로 산소를 공급할 것이다. 기관절개가 끝나면 호흡이 안정되고 혈색이 되돌아온다. 노용수 교수는 신속하게 후두의 조직을 떼어내 조직 검사를 준비한다. 이제 잠시 후면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후두암은 발병 부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후두 상부에 생기는 성문상부암과 하부에 생기는 성문하부암, 그리고 성대 부위에 생기는 성문암이 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성대에 생기는 성문암은 음성이 쉽게 변하니까 뭐 한 2mm 정도의 우리가 결절이 있어도 음성이 변하니까 쉽게 인지가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 초기에 느낄 수 있는 게 인두 이물감,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2, 3기 정도 진행이 되면 음식을 삼킬 때 좀 통증이 온다든지 뭐 3기를 넘어가야 대부분 본인들이 자각 증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2기, 3기의 성문상부암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도 어제 했고요. 나왔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후두암으로 나오셨고 일단 뭐 지금은 많이 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번 네 치료하면 나아질 수는 있어요. 식도 쪽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건 천만 다행이고 후두에만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어서 수술만 하면 뭐 숨 쉬는 거나 이런 건 괜찮아질 거예요. 네, 후두암 4기, 어쩌면 예고된 암인지도 모른다. 또 해보셔야 돼요. 인생의 되감기가 가능하다면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담배를 알기 전 그 시간으로. 통화를 하든지. 흡연은 후두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인자로 후두암 환자의 90%가 흡연자다. 거기다 음주는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데 담배와 술은 말 그대로 죽음의 칵테일인 셈이다. 담배 술이라네. 담배에서 피우고 술. 담배 하루에 2가 이상 피웠어요. 이제 후회스럽습니다. 담배도 피웠고 술도 마셨고 이성이 육체를 지배를 못하다 보니까 육체는 육체대로 지 좋은 대로 놀고 마음은 다르고 그런 거죠. 흡연량과 흡연기간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하루 2갑을 피울 때 후두암 발생률은 60% 가까이 된다. 주목할 것은 흡연만 할 때보다 음주가 더해질 때 후두암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는 것이다. 흡연하고 음주를 같이 했을 때 5배에서 6배 정도의 더 위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계를 봤어도 저희 환자분들의 흡연 음주의 비율이 거의 90% 이상 육박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이 음주를 하게 되면 간 기능 장애든 영양 장애 자체가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후두암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에 암이 생기는 위험도를 훨씬 더 과중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수술실로 가는 이동기 씨. 후두의 상부분에 이게 솔골도 깨져 있고요. 거의 뭐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또 성대를 거쳐서 성분 하부까지 다 진행돼 있어 후두를 다 재건하고 오늘 인공성대를 이분은 나이가 젊으셔서 인공성대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게 아마 이분한테는 재활 방법 중에 좋을 거고 또 진행된 후두암의 경우 수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후두암은 숨쉬고 먹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암 조직을 떼내면서 이 같은 기능도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후두를 보존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노 교수의 목표지만 이동기 씨의 후두는 이미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게 이제 후두를 뒤에서 가른 모습이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본 모습인데 여기 있는 구멍은 아까 이전에 저희가 기관절개에서 뚫었던 구멍이고 종양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두계라에서 후두를 던 뚜껑이고 성대는 자기 모습을 아예 안 가지고 있고 뭐 완전히 후두를 뚫고 후두 바깥으로 아마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성대는 절대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후두는 암 때문에 녹은 거고. 네, 다 녹았다고 봐요. 이동기 씨는 암이 후두를 뚫고 나올 만큼 진행된 상태로 먼저 전이가 된 양쪽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해낸다. 이후 후두를 전부 절제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관공을 만들게 된다. 후두를 전절제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인공성대가 새 목소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됐습니다. 잘라줘. 이 인공성대는 1,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기 후두와 달리 자연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후두를 절제한 후 인위적으로 기관과 식도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 여기에 인공성대를 삽입한다. 인공성대로 소리를 만드는 원리는 숨을 내쉴 때 이 통로를 통해 폐의 공기가 식도 점막을 떨리게 해서 음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기관식도 활성법이다. 그 성대가 절제 다 후두 전절제술을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기관공이라고 목에 연구 기관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 두 가지 생리적인 그 결함 또 외형적인 문제 이런 걸 문제에 잡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후두를 보존할 경우에는 음성은 좀 나쁠 줄 몰라도 자기 음성을 가지는 거고 인공적으로 발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기관공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후두 전절제 수술을 받으면 입이나 코로 흡연 기간 20년 이상 40, 50대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권장하는데 특히 후두에 백반증이 있을 경우 조직 검사는 필수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해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결과 양쪽 성대 전반에 걸쳐 하얗고 두꺼운 막이 관찰되는데 전형적인 백반증이다. 후두암은 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반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직 검사를 통해 후두의 세포 변이 정도를 알아봐야 한다. 잘 안 되셔서 혹시나 다른 특징이 아는 혼자 있는지 이대로 가주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저번에 소변 따라가신다고 저. 병리과로 보내진 조직은 즉시 냉동 절편 검사가 이루어지고 10분 이내에 결과가 수술실로 통보된다. 네, 10반방입니다. 예.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노영수 교수. 예, 감사합니다.
풀어준 결과는 인사이트 카시노마가 폴리포이드하게 전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다시 보내줘. 레이저 다시 보내주세요. 조직검사상 상핀의 암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띈 거는 그 보이는 백반증 있는 부분만 떴기 때문에 상핀의 암 같으면 이제 포도암 1기보다도 더 초기 암이죠. 이거. 초기암의 경우 외부 절개 없이 입을 통해 레이저로 암 부위를 절제할 수 있는데 완치율도 100%에 가깝다. 후두각화증과 백반증은 후두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이것이 진행되면 암이 된다. 한쪽 또는 양쪽 성대에 암이 국한된 경우는 1기, 성문상부나 하부로 전파된 경우는 2기, 성대 마비가 동반된 경우는 3기, 암세포가 후두를 뚫고 외부 조직으로 침범한 경우 4기가 되는데 후두암은 치료와 재활 과정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지만 예후는 좋은 암에 속한다. 1기일 때 5년 생존율은 무려 90%를 넘고 4기암도 50%나 된다. 노영수 교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흡연자들이라면 또 금연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설사 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완치율이 50% 정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뭐 얼마든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좀 1기암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던 환자. 매운 것좀 덜 먹고 수술 자국도 기관공도 없어 후두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따 큰 며느리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대. 하지만 자칫 방치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좀 나한테 덜 주네. 느낌이 상당히 좋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 건강? 네? 조심해야죠. 소리도 많이 이렇게 큰 소리지 않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유갑선 씨.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그의 병명은 하인두암 2기. 술, 담배는 보통 남자들 하는 정도였다. 그것이 암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치료가 까다로운 하인두암이었다. 색깔이 강하게 조형되는 부분이 종양이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임파선 혹이 목 여기 부분에 혹이 만져지는 부위에 전이가 2개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조직 검사한 것도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냐 여부에 따라서 후두를 살릴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 가장 많이 딸려서 이 부위에 혹이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걱정해야 될 건 아래로 얼마나 내려갔느냐, 그다음에 후두의 옆으로 또 얼마나 갔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럼 성대는 안 돼. 네. 그 대신 이제 보조적인 이 호수 숙사 한 2주 하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기관 절개를 했다가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발부합니다. 회복 과정이 조금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후두를 보존하겠다는 노 교수의 말에 끊어졌던 희망의 끈이 되살아난다. 후두의 뒷부분 식도 입구에 생기는데 발생률은 극히 낮지만 치료가 어렵다. 하인도암은 예후가 후두하고 또 달리 되게 불량합니다. 그래서 하인도암에서 후두를 보존하는 수술을 시도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40년 정도 후두로 하인도암에서 그런 후두도 보존하고 하인두도 재건을 해서 했더니 어느 정도 장기 추적을 했는데 생존율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10시간이) 넘는다는 대수술. 잘 될 거라 다독여보지만
한 가족의 가정에겐 밤잠을 설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민경열씨는 나중에 하고 저분 먼저 불 좀 꺼라. 56세 남자 환자분으로 30. 외래 진료가 끝난 저녁, 유갑선 씨의 수술을 앞두고 환자 정보와 수술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 쪽으로도 아주 작은 노즐 소통 관찰되지는 않고요. 라이트 쪽에 레벨 2 쪽으로 해서 레벨 2랑 LMS 볼 때는 에이펙스 후두암 수술은 절제와 함께 기능적 재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집도의의 수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절히 바라는 것은 환자나 의사 모두 한 가지다.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고 들어갑니다. 잘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 잘 하고 들어가고. 맞죠? 호흡뿐 아니라 말하고 먹는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 때문에 암 조직은 제거해야 하지만 기능은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영수 교수가 선택한 것은 유리 피판술로 이 수술실에서 절제와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절제한 후두와 인두 공간에 다른 부위에서 떼어낸 피부를 이식해 재건하는 유리 피판술은 수술로 인한 환자의 기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수술법이다. 림프 순환이 활발한 하인두의 경우 전이된 쪽과 함께 예방을 위해 나머지 림프절도 절제한다. 하인두암은 조기 발견에도 후두를 살리기 어려운 게 보통이지만 유갑선 씨의 경우 인두에 암이 국한돼 있어 후두 보존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이 생긴 하인두다. 암 덩어리와 함께 한쪽 성대와 식도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암 수술이었다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기능 재건을 위한 노 교수의 수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수술실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며 물 한 잔으로 갈증과 허기를 버텨낸다. 이제 성형외과 수술팀 차례. 팔에서 혈관 손상 없이 피부와 살을 떼어내 유리 피판술을 준비한다. 과거 하인두암은 범위에 상관없이 전절제가 원칙이었지만 최근 유리 피판술로 기능 보존이 가능해진 것이다. 먼저 전이가 된 양쪽 림프절을 깨끗이 떼어낸 후 한쪽 성대와 후두를 일부만 절제한다. 동시에 팔에서 혈관과 같이 떼어낸 피부로 비어있는 후두 부분을 채우고 식도를 만든다. 그리고 떼어낸 팔 부위는 허벅지 피부를 이식해 메워준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식도 입구를 팔에서 떼어낸 피부와 살을 이식해 다시 만들어준다. 이때 혈관을 연결하는 과정은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으로 재건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무사히 수술은 끝나고 중환자실까지 왔지만 환자와 노 교수에겐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다녀셨어요? 뭐 언제 괜찮을 거예요? 수술 범위가 넓었으니까 출혈의 가능성이 피가 좀 날 수 있고 밤에라도 갑자기 응급출혈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살을 식도를 만든다고 이식했잖아요. 이 시간에 혈관이 갑자기 뭐 한 100명이면 7분에서 혈관이 갑자기 막힙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그 두 가지가 수술 한 3, 4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다시 말은 할 수 있을까? 다시 숨쉬고 먹을 수는 있을까? 무수한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밤이다. 유갑선 씨처럼 후두를 부분 절제한 환자에게 또 한 번의 고비는 삼킴장애를 극복하는 일이다. 삼키지 마세요. 아직 삼키지 마세요. 그냥 숨 참고 꿀꺽. 보통 수술 후 2주가 되면 첫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막고 식도로 음식을 넘겨주는 성대가 일부 없어졌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꿀꺽. 꿀꺽 삼켜보세요. 다시 한번. 혼자 몰래 숨어서 피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화가 나고 환자분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더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뭐 나라에서 금연 정책을 강력히 피고 있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금연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건지, 또 금연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좀 안착이 돼서 그러면 도리어 암 발생률도 줄일 수 있고 지금 뭐 진료비 지출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 한번 보려고. 수술 후 일주일째. 암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기관공으로 숨을 쉬는 것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온통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 모두가 겪어야 할 회복 과정. 뭐 이제 별로 없는데. 저세요 이제 걸어 다니세요 좀. 예? 네,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안에도 좋고. 이제 그 말하는 이 스피치 밸브라고 그 밸브 끼워줄 거예요. 그러면 말 자꾸 발성을 좀 하게 하세요. 말 자꾸 하세요. 예? 일주일 지나서 호수 빼고 먹는 연습 할 겁니다. 침은 지금부터 조금씩 삼키는 연습하세요. 근데 삼키는 연습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따. 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에 좋네요. 세상 사람들은 노영수 교수를 1999년 국내 최초로 두경부암센터를 시작한 후두암의 권위자로만 알고 있다. 마지막 균 검사 한 건 안 나왔어요. 결핵균. 예? 약 부지런히 드셔야 됩니다. 네. 예? 네.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를 밟아서 예? 예. 보험을 빨리 만드시고 예? 뭐 이런 거 다 아시겠죠, 이거?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본인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거지만 예? 예. 본인이 하실 것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약 하지만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에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의사였다. 저희같이 웃고 이런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죠. 그게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지원이 안 났으면 이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복지과나 이런 데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사회복지과 선생님 중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발길이 머무는 또 한 명의 환자. 어디 외출 가요 계시대? 3년 전 하인도암으로 찾아와 수술을 받았던 환자다. 난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항상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신데 자꾸? 빠져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과장님 그때 여기 먹는다고 물어보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협착이 돼가지고 뭐 전혀 지금 약도 못 써요. 과장님 저기 통증만 잡아주세요. 그거는 뭐. 목에 요즘에 자꾸 지금은 재발한 말기암 환자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나아요.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네? 감사해요.
교사로 평생 살아온 그의 목소리를 지켜주기 위해 쓰던 노 교수를 믿고 다시 이곳을 찾았다. 암투병을 하며 숱한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노 교수의 마지막 약속이 부부를 붙잡아준 것이다. 이거 안에 쓸 수 있잖아. 써버린 거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거? 네, 그거. 올림픽 공원도 가고 좀 가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건 역시 의사의 일이었다. 더 이상 다른 치료는 없으니까 최대한 통증은 잡아주겠다. 통증을 최대한 잡아서 편안한 임종을 할 수 있게끔 병원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겠다. 노 과장님이, 노영수 과장님. 굉장히 휴머니스트예요. 그 전에는 저는 과장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대하실 때 아랫사람 대하실 때 무섭게 하시거든요.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인간적이시고. 이미 목소리를 잃어버린 환자가 글로 남긴 한마디는 노영수 교수는 스스로를 냉정한 의사라 말한다. 치료에 성공한 환자보다 잃어버린 환자를 기억하며 실패 원인을 분석해 새 치료법을 찾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냉정한 흡연, 음주 뭐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환자의 재활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환자 본인의 재활 의지. 두 번째는 가족의 서포트입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도와드려야지. 만일 돕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스스로 되게 자포자기를 하고, 또 치료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난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 하시는 분도, 근데 가족들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가 좀 필요하고 애정이 좀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흡연율.